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중입니다. 주변에 다이어트 중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을 억지로 참아가며 견디고 버티는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다이어트는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살을 빼고 싶다면 절대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가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애써 견디며 고통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의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감량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칩니다. 요요 현상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인위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체중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뚱뚱하고 살이 찌는 체질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살을 빼고 싶어 적게 먹었는데 오히려 적게 먹어 평생 뚱뚱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신진대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신진대사는 한마디로 인간의 몸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사를 의미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며 음식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는 필연적으로 몸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합니다.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필수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이러한 기아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칼로리를 아끼는 메커니즘을 발동시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칼로리를 적절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기아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칼로리를 최소한으로 쓰는 모드로 변환하는 것이죠. 즉, 칼로리 사용 모드가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따라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은 점점 더 느려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칼로리 소모가 더 줄어들게 되며 남은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과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살 빼자고 음식 섭취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뚱뚱한 체질로 영구히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서 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섭취량을 점점 더 줄여야 합니다. 나중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살을 빼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체중 증가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습니다. UCLA 연구진은 다이어트에 관한 31건의 장기 연구 검토 결과 대상의 3분의 2가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동년배보다 과체중이 될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16에서 25세의 핀란드 일란성 쌍둥이 2000쌍 대상 연구에서도 다이어트와 체중에 얄미운 상관관계가 이어집니다. 한 차례라도 의도적 체중 감량에 나선 쌍둥이는 다른 한 명의 쌍둥이보다 과체중 가능성이 2배에서 3배 높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용량 반응적 관계, 다이어트를 한 번 할 때마다 과체중 가능성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다이어트로 다양한 섭식 장애도 발생합니다. 신경성 거식증, 폭식증, 강박성 과식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도 덤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는 인위적인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요요 현상 없이 행복하게 살을 빼기 위해 직관적 식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91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열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먹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그냥 먹는 것은 아닙니다. 잘 먹는 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에 충실하게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먹는 일명 직관적 식사입니다. 2019년 기준 직관적 식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91건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체질량 지수의 감소. 둘째, 중성지방 수치 하락. 셋째, 섭식장애 치유. 넷째, 자존감 상승. 다섯째, 심리적 강인성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증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책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에서 소개된 직관적 식사법의 10가지 원칙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관적 식사법 1. 자연스러운 배고픔을 알아차려라. 몸에 적당한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초적인 폭식 충동이 생깁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는 존중받을 때 스스로 음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적당히 먹겠다는 시도는 쉽게 무력화됩니다. 극심한 배고픔은 허기와 폭식의 악순환으로 복수합니다. 의도치 않게 통제불능의 폭식을 부르는 배고픔의 종류에 주목해봅시다. 먼저 앞서 설명했듯이 생물학적인 극심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둘째, 미각의 배고픔은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먹고 싶은 충동을 배고픈 상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외로움, 지루함, 분노, 불안 같은 불편한 감정을 가라앉히려 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고픔은 살을 빼려는 관점에선 모두 나쁜 배고픔입니다. 책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에서는 나쁜 배고픔 상태가 아닌 자연스러운 배고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나쁜 배고픔에 속지 않고 자연스러운 배고픔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만으로도 체중은 물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탈리아 피렌체 연구진에 의해 증명됐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법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배고픔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자연스러운 배고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고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배고픔을 맨 처음 느낄 때 혈당을 측정하고 몸의 상태를 기억하게 해 자연스러운 배고픔을 알아맞힐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러운 배고픔을 알아차리는 법을 훈련하고 자연스러운 배고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또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당뇨와 비만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직관적 식사법 2. 편안한 포만감을 알아차려라.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포만감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뱃속이 찬 듯한 미묘한 느낌, 속이 든든하고 만족감을 느낌,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등이었습니다. 즉, 편안한 포만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직접 겪어보고 그 느낌을 알아내야 합니다. 음식을 끝까지 먹는 습관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편안한 포만감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충분한 양을 먹었을 때 그만 먹는 능력을 선물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고픔 상태에 있을 때 음식을 맛있게 충분히 먹고 편안한 포만감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편안한 포만감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요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진다입니다. 음식을 그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만감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눈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먹지는 않았는지, 허기가 사라지고 편안한 포만감이 느껴지는지 식사 상태를 평가하고 재정비합니다. 두 번째는 다 먹은 후에 포만감의 정도에 대해 생각해본다입니다. 포만감에 이르렀는지 지나쳤는지 포만 신호를 체크해봅니다. 텅 빈 느낌부터 토할 듯 꽉 참까지 이어지는 포만감 등급을 1에서 10까지 스스로 매기고 활용하면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한 숟가락의 단계를 알아낸다입니다. 종점과도 같은 이 과정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배고픔을 존중한다면 지금 먹는 한 입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책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는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직관적 식사법의 10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 식사법을 쉽게 실천하도록 돕는 5대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미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섭식장애 치유법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음식을 아무 걱정 없이 즐기면서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직관적 식사법의 장기적인 효과는 최근 91건 이상의 과학적 연구와 논문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모두 웰빙 열풍의 시대인데 왜 건강한 자연 체중을 얻는 데는 다이어트라는 시소에 올라타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시나요? 배고픈 다이어터 말고 행복한 직관적 식사자 되기,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